당신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까? 거울 속 당신을 볼 때 정말 당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눈으로, 친구들의 눈으로, 직장, 상사의 눈으로, SNS 속 낯선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관객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19세기 말 런던. 한 남자가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도덕과 위선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와일드. 그는 작가였고, 극작가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가 말한 것은 자기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용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였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와일드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긴 머리를 기르고 해바라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미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로 감옥에 갇혔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했고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목소리가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브레네 브라운. 그녀는 20년 넘게 수치심과 취약성을 연구해온 심리학자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브라운은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든 가면 뒤에 숨어서 그 가면이 사랑받는 것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짜 당신은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이 TED 강연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녀는 떨었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은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의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 실수를 인정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한 황제가 밤마다 자신에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는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생각만이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판단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고통으로 괴로워한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외부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 자신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지우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합니다. 당신을 무시합니다. SNS에서 악플을 답니다.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합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들의 말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마르쿠스는 전쟁터에서 싸웠고 전염병을 겪었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요새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 타인의 의견이 닿을 수 없는 곳. 현대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내적 성적표가 외적 성적표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니라 거울을 볼 때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1958년에 구입한 집에 살고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더 큰 집으로 이사하지 않느냐고. 그는 답합니다. 행복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정의하는 성공.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됩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진실이 됩니다. 당신이 동의할 때만 그것이 힘을 얻습니다.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정치적이라고, 너무 목소리가 크다고, 여자답지 않다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위해 싸웠고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까? 정확히 무엇이 두렵습니까? 거부당하는 것입니까? 비웃음당하는 것입니까? 외로워지는 것입니까? 브레네 브라운은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수치심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이 우리를 침묵시킵니다. 작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치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때 수치심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있다. 당신은 유일무이합니다. 70억 명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 당신의 재능, 당신의 관점, 모두 독특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복사본이 되려고 합니까? 왜 당신의 독특함을 숨기려고 합니까?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그마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익사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잡스 자신도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까다롭다고, 너무 완벽주의자라고, 현실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친구들이 떠날까봐, 동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견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것들로부터 고통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판단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비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건설적입니까? 이 사람은 나를 돕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이 의견을 받아들일지 놓아버릴지. 브레네 브라운은 비판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할 것인가? 당신이 그 사람의 삶을 존경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의견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빛을 발할 때 일부 사람들은 선글라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딩 감옥의 발라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세상이 그를 부정했지만 그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SNS를 닫고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종이에 적으십시오. 정직하게.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의 선택을 하십시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진심을 따르는 선택.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옷을 입을 때, 의견을 말할 때,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넷째, 당신의 내적 성적표를 만드십시오. 종이에 3가지를 적으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삶의 끝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말하고 싶은가?
이것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타인의 의견이 당신을 흔들 때 이것을 보십시오. 다섯째, 취약성을 연습하십시오. 신뢰하는 사람 한 명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완벽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실수, 당신의 꿈. 처음에는 무섭겠지만 받아들여질 때 그 느낌은 놀랍습니다. 여섯째, 비판을 필터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가? 이 조언이 건설적인가? 이 사람의 삶에서 배울 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놓아버리십시오. 일곱째, 30일 동안 SNS를 줄이십시오. 하루 한 번 30분만 확인하십시오.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을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책을 읽거나 걷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당신만의 시간을. 여덟째, 실패를 재정의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길이 된다. 타인의 거부, 실패, 좌절.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오스카 와일드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46의 나이에 파리의 싸구려 호텔에서 죽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잊혀진 채.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난 후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용기를, 그의 진정성을, 그의 아름다움을. 하지만 그를 비판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 없는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평가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땀 흘리고 싸우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듭니다. 타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판단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권리, 당신의 길을 갈 권리, 당신 자신이 될 권리. 오스카 와일드가 옳았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나를 맞출 것인가.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필요도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성장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이미 완전합니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서 옵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유로워지십시오. 가면을 벗으십시오. 진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마이너스 해시태그 태그 20개. 자기의 자존감. 오스카 와일드, 브레네 브라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타인의 시선. 자기계발. 명언. 동기부여. 취약성. 진정성. 내적 성적표. 스토아 철학. 수치심. 자기 수용. 용기. 심리학. 인생 조언. 성장. 자유. 마이너스 해시태그 5개. 해시태그 자기의, 해시태그 타인의 시선, 해시태그 브레네 브라운, 해시태그 오스카 와일드, 해시태그 자기계발. 마이너스 해시태그 출처 표기 권장. 마이너스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년. 마이너스 오스카 와일드, 레딩 감옥의 발라드, 1898년. 마이너스 오스카 와일드, 각종 에세이 및 편지, 1880-1900년. 마이너스 브레네 브라운, TED 강연 더 파워 오브 벌르너러빌리티, 2010년. 마이너스 브레네 브라운, 데링 그레이틀리, 2012년. 마이너스 브레네 브라운, 더 기프츠 오브 임퍼펙션, 2010년. 마이너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170-180년경. 마이너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주주 서한 및 인터뷰, 다수. 마이너스 엘리너 루스벨트, 유 런바이 리빙, 1960년. 마이너스 스티브 잡스,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 2005년. 마이너스 총 글자 수 약 7,100자 공백 제외 예상 러닝타임 약 20분.